내 가족이 당했으면 어땠을까?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자녀 입시 비리,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자녀 입시 문제에서부터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까지 여러 중대한 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 모든 과정을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조국의 사면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에 대한 훼손이며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명백한 법적 책임을 지는 범죄자입니다.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위조 문서 사용 등 수많은 혐의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과 친여 지식인들은 그를 시대의 희생양으로 미화하며 사면론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결코 정치보복의 희생자가 아니며 그 가족도 정의롭지 못한 수사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법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코 흐려져선 안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자녀 입시 비리입니다. 이는 단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시는 단지 학업의 성과가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며 희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 사다리를 불법으로 단축시켰고 자녀의 스펙을 조작해 명문대 입시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조된 증명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 논문 제일저자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평범한 국민의 신뢰와 헌신을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그는 공정을 이야기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우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그 명분을 무참히 파괴했고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조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의 위선을 기억하며 더는 공정이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국 본인은 물론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이미 실형을 살았고 자녀의 스펙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수사를 했고 법원은 그 수사를 인정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여전히 조국을 검찰의 희생자로 포장하려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가족을 학살하듯 수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과장입니다. 조국 가족이 겪은 것은 법에 따른 수사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법적 결과였습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의 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조국 사면론은 단순한 여론몰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전과 오범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비슷한 성격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한다면 그것은 전과자끼리의 유착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뜻과 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습니다. 국민이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줄 경우 그것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국과 같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린 상징적 인물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 법치 전체를 위협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국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를 강남 좌파, 시대의 지식인, 정치적 개혁가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사여구는 그의 범죄 사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상이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그를 실현하는 수단이 불법적이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조국은 실현하고자 한 이상보다 드러난 위선으로 인해 상징성을 잃은 인물입니다. 정치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는 그 평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국의 복귀는 불공정의 귀환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정치적 영향력만 있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는 교육, 사법, 정치 전반에 걸쳐 공정이라는 가치의 몰락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과 정치적 연을 가진 조국을 사면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과 법치를 지키는 길을 택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으며 조국의 사면 여부는 이 정권의 윤리적 척도가 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에 다시 나서고 싶다면 사면이라는 편법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국민적 용서를 통해야만 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이지 정치권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조국 사면은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복수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공정한 나라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조국 사면은 시기상조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 국민이 필요한 것은 조국의 복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조국의 재기는 정의의 회복이 아니라 불공정의 재등장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미래 세대의 교과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국을 사면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를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